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게 아니겠죠. 이 모든 사단이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가장 처음 나온 게 대장동 비리 아니었습니까? 그 대장동 비리와 관련돼서 김문기 처장이 당시 성남시 산하의 처장으로 있으면서 일을 해왔던 것이고 수사를 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건데 네네. 그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법리적으로 인식의 문제니 증거의 문제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심, 2심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심에서는 완전히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3심에서 저는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똑같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똑같이 그때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또 거꾸로였습니다. 1심이 무죄였어요. 2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피선거권 박탈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3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어요. 권순일 대법관이 뭐 지금 주도했다는. 관련됐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받았다가 유죄 받았다가 무죄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거꾸로 지금은 똑같이 1심에 중형이 나왔어요. 2심에 무죄가 나왔죠. 3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저는 분명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심을 빨리 재판을 좀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좀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은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는 건요. 법리적으로 그게 인식의 문제고 뭐 어떤 설명을 해서 무죄를 준다고 하지만 거짓말 자체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하면서 처벌을 내는 게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 사칭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유증을 하면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임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지만 우리 법 체제에서 법으로 이 세 거짓말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럴까요? 공무원 사칭은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칭을 하면 그 행정부가 돌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짓 증언은 뭡니까?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엄벌에 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는 뭐냐면 입법부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구성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엄벌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경고롭게도 이재명 대표 세 가지 사건이 다 연루돼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유증교사로 들어가는데 물론 유증은 했다고 그러는데 유증교사는 또 무죄가 1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두 번이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혐의로 재판에 옮겨진 이재명 대표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단을 해버렸는데 3심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어떤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지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죄가 없다고 하면 입법부의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나 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어떤 사람이 나와도 막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면 이 선거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빨리 절차에 따라서 대법이 현명한 판단을 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